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국제박람회 그 페이퍼월드에 나갈 때 이런 이 작업 장비를 가져간 게 아니라 작업이 되어 있는 이렇게 작업을 한 보드를 가져가서 기계에 바로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그 필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제가 이 박람회를 가지고 갔어요. 나갔는데 알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올해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가 4회째 나간 거예요. 올해는 이제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아이블록 지사 PTN에서 그 박람회를 주최를 해서 저희들은 참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예전 한 3월달까지 그 있다가 올라고 그랬었어요. 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공황장애 그 치료 중인데, 이상하게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는 진짜 정상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저한테 그 시차가 맞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바로 또 정상이 또 안 좋아요. 이게 좀 이게 환경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차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그 고경윤 대표님과 임정기 대표님이 같이 따라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블럭은 그 박람회 나가면 항상 그 유럽의 시장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막 부스가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부스가 바빴어요. 통일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유럽은, 근데 그 국제박람회 유럽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남미, 미국 다 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박람회에. 왜냐, 프랑크푸르트 페이퍼월드가 전 세계 제일 큰 박람회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만 무한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무한으로 돌아가는 칩이. 지금 한국에 말고 전 세계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8710은 당연히 무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작동되는 장비가 있다 보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뚜껑도 열어보고 전원도 껐다 켜보고 카트리지도 뺐다 꺼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닫을 때마다 이게 자꾸 셋업을 치는 거야. 그래가 불량인가? 저 천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박람회 가져간 건 무한칩은 이게 다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일을 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열고 닫고 껐다 키고 별짓을 다. 그럼 헤드 청소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이게 일반 우리 정화평 공급기나 댐퍼나 이런 식의 공급기였으면은, 그런 걸 들고 가서 만약에 그날 내가 박람회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블럭을, 공급기를 지금 제조를 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블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블럭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인쇄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혼색, 색빠짐 그런 거 아무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여기는 일어나지 않고, 만약 그때 그 박람회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화평 공급기나 댐퍼였다면 어떻게 되었었을까? 그리고 왜 아이블럭에서는 이 정상이 없었을까를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블럭에서는 이래서 이 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정화평 공급기였다면 그 정도로 문을 열고 닫고 셋업을 하루에 수십 번을 그래 때렸다면 정화평 공급기는 어떻게 됐을까? 댐퍼형 공급기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를 제가 실실험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간단한 왜 그 원리를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옳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필드에 나갈 때 내 거래처가 이런 곳이 있다 저런 곳이 있다는 각자 여러분들의 거래처의 특성은 여러분들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 거래처에는 정화평 공급기를 넣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혹은 댐퍼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규천 사장님이 했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프린터 쓰는 사람이 프린트를 하지 이유 없이 뚜껑을 열고 닫고 껐다 키고 할 일이 몇 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의 공병이 있습니다. 공병이 있습니다. 자, 정합형 공급기를 보시게 되면요, 한쪽은 진공기 상태고, 그러니까 정합형 공급기에 한 개 색상이 한 개의 저장소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잉크가 던져져 있는 곳이고 하나는 공기가 순환하는 곳이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잉크 저장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시중에 알고 있는 정합형 공급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한 곳에 구멍이 뚫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서 미안한데 사색 호수 좀 갖다 줄래? 응, 호수 좀 갖다 줘. 자, 공급기에 호수가 연결이 돼야지 카트리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해서 했습니다. 자, 얘는 진공병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외부로 나가려면은 나가는 양만큼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죠? 공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공기구멍을 자, 공기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공기구멍을 다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을 다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로 가게 될 곳에 호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얘가 헤드로 가는 겁니다. 헤드 카트리지로 가는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로 액체가 나가려면은 나간 만큼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고무로 호스를 연결하겠습니다.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액체를 진공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저장소와 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병에다가 나란히 물을 가득 채워서 헤드로 잉크로 가는 이쪽으로 물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속의 물은 이쪽의 물이 먼저 다 닿고 난 다음에 얘가 소진이 시작합니다. 이때 이 병을 우리는 정합형 공급기에서 뒷방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잉크 원 저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두 개 합쳐진 것을 바로 우리는 정합형 공급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물을 연결해서, 자, 물이 어떻게 소진이 되는지 그 순서대로 닳는 거를 실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물 좀 채워주세요. 물 좀 담아봐 줄래? 고마워, 땡큐. 잉크를 한번 하고 있다. 안 된다. 이게 잘 보인다. 이거 페이스북 꺼지고 있어. 배터리 없었네. 머리 띵하다, 진짜네. 어지럽다. 총판사님들만 모아놓고 방송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내 머리 아프다. 이거 떠갖고 저쪽으로 올리면 안 돼요. 머리 띵하다, 띵해, 진짜. 편집해갖고 페이북으로 그 영상 올려야지, 이거.
어차피 녹화 뜨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그 편집하기 싫어갖고 편집이 싫어갖고 켰던 거였는데 나 정말 머리 아프다 진짜. 아이고 머리 아프다. 편집하기 싫어서 페이북 켜놓은 건데 결국은 편집을 해야 돼. 통 하나 없어요? 위에 올릴 거. 위로 올릴 거. 아니 입으로 빨면 된다. 이게 또 자. 아니 이게 저 떨어지는 얘가 진공, 얘가 오픈된 거, 그지? 아까 저 예, 됐다. 올리고. 바로 나올 거. 그니까 그 그릇이 놨다가 하나를 이 빼버려. 너무 많다. 빼버려. 자 이래 갖고 두면은요 이쪽이 소진이 다 돼야지만 얘가 낫습니다. 자 얘가 이걸 1번 병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열어놔도 되지 그냥. 열어놨더라고요. 빨리 안 떨어졌어.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1번 병이 100% 소진이 되어야지만 2번 병에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쪽을 뒷방이라고 하고 이게 원 링크 저장소라고 하죠. 이게 합쳐진 것을 우리는 정합형 공급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무 높아요. 낙차가 너무 낮아서. 낙차가 너무 낮아서? 그럼 얘를 더 높게 하자고? 휴지 올렸어. 그렇지. 자, 내가 이 실험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반대로 이 카트리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반대로 얘를 내가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헤드 청소하는 것과 같겠죠. 이렇게 밀게 되면은요. 이 뒷방 잉크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이거 헤드 청소 한번 해갖고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이거를 연속으로 해버리면 뒷방이 차게 되죠. 차고 난 다음에 출력을 이 소비자가 계속 해버리면은 또 이쪽부터 순서를 따르면서 압이 맞춰질 텐데 헤드 청소만 연락이 해놔놓고 나도 보고 퇴근해버리잖아요. 다음날 오면은 혼색이 돼가 있겠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필드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김규천 사장이 아까 전에 했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그 문제가 날 정도로 헤드 청소를 왜 하냐는 거죠. 뚜껑을 열고 닫고 껐다 켰다를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 짓을 과연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를 김규천 사장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막상 필드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필드는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한링크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고장이 혼색입니다. 혼색 나면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정합형 공급기가 나와서 많이 외면을 당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거를 이제 연구하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제품들이 과연 이런 무한 칩이 나중에 나오면은 이렇게 동작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만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응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맞지만, 경험상, 사실 우리는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필드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도 모르는데 겪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경험으로 말을 하는 거죠. 경험상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뒷방이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요즘 또 대기압이 심하잖아요. 출퇴근했을 때 내부 온도의 변화도 심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겪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난다면은 정합형은 혼색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혼색의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정합형 공급기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유의점이 그겁니다. 현재 이 칩들이 나가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 얘 말고 다른 타사에서 나오는 A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사장님? 어떤 거요? A사. 아, 예. 예. 그 칩이라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칩은 보세요. 어쩌면 이 칩보다 더 친민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이 칩은요,
4개 색깔 중에 한 가지만 엔드가 돼도 4색이 다 셋업이 돼가지고 100%로 돌아갑니다. 근데 A사는 검정색이 엔드가 뜨면은 셋업을 치고요, 노란색이 되면 또 치고, 파란색이 되면 또 치고, 마젠타가 되면 또 칩니다. 셋업을 색깔마다 칩니다. 그거를 한번 셋업이 치면은 4색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해당 엔드된 색깔만 셋업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얘는 소비자가 열고 닫고가 상관없이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요.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사용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필드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칩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겪어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정합형은 혼색의 우려가 날 수 있고, 자, 지금에서 댐퍼 공급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똑같은 상태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물이 줄었죠. 1번이 줄었죠. 2번은 물 그대로 있고. 그런데 얘는 호스는 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얘의 잉크 수위는 줄지가 않고 지금 얘가 줄고 있습니다. 얘가 줄다가 다 줄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소진되기 시작해요. 이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바로 정합형 공급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뒷방이라고 하죠. 이 뒷방의 수위가 높은 상태로 프린트기가 출력을 하지 않고 가만 세워놓게 되면 혼색이라는 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방에 항상 잉크가 없어야 돼요. 없고, 여기에서 그 잉크가 공급이 되면서 공기만, 에어만 쓴 만큼 딱 들어가주는 이 구조가 돼줘야 되는데, 헤드 청소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여기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의 수위가 먼저 올라가죠. 지금은 얘가 먼저 딸고 얘가 딸지만 반대로 밀고 더 넣어버리면요, 이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쪽 수위가. 그래서 혼색의 문제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을 좀 버려. 이거는 계속 진행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가만 놔두고 이제 댐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댐퍼는 왜 그렇게 되는가? 자, 좀 생각해보자. 이제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자, 보세요. 야, 미안한데, 얘도 잉크병 하나 더 있어야 돼. 한개 더 갖고 와라. 얘도 하려고. 자, 여러분들 프린트기 헤드를 보시면은요. 잠깐만. 페이스북 이거 켜놔놓고 했는데. 나 머리 아프다, 진짜. 내가. 진짜 내 대가리 지난다, 정말. 같은 거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되죠. 뭐래나? 뭐예요? 됐다. 페이스북이 뭐 중요하지? 우리 식구가 중요하지. 남들 보든가 말든가. 이거 어차피 녹화 떠나는 거 편집하면 되니까. 자, 이게 댐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댐퍼입니다. 댐퍼에 호스를 시끄러! 호스 너 왜 그러냐? 줄 거였나? 아니요, 안 꼬였어요. 줄 거였네.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로 돌아. 저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우로 잘 안 듣는다고 돌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위로 뛰어넘어가지고 하우스 거기 있어. 댐프 공업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댐퍼형 공급기에 자, 하나는 잉크가 들어가고 하나는 잉크가 들어가고 하나는 잉크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가져가겠죠. 이렇게 호스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뭐 실현 안 하면 공병이 막
이게 그것도 옛날에 뽀족병이 이거 250ml 병 잉크 담아가 많이 팔았는데 나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여기다가 우진 잉크 감수 붙이가 와 우진에서 드디어 획기적인 잉크를 출시하였습니다. 그게 다 NDM이고 잉크텍 거고 프리즘이고 뭐 묻지마 잉크 이렇게 하면서 막 장사하고 뭐 사람들은 뭐 다 레퍼토리 똑같이 그래 물려가더라고. 지나고 생각할게.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요즘 다 이해된다. 먹고 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는 다 이제 뭐. 사장님. 아니 이해해야지 당연히. 특허 났다고? 뭐고? 아 스마트. 알았다. 특허 여러분 저희들이 특허 등록이 한 개 더 결정이 나가지고 특허증이 나왔습니다. 에이구 돈은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특허. 에이구 정말 진짜. 동병이도 있다. 자, 제가 그 기계가 헤드 청소를 한다 생각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반대로 댐퍼형 공급기는 이는 그렇게 헤드 청소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 제가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제 직업이, 공급기, 이제, 개발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이제, 실험들을, 그러니까, 공급기에 대한, 웬만한 공급기에 대한 구조와 원리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제품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저 화평에 공기 차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기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뽀록뽀록 보이세요 이게? 자 쓴 만큼 공기가 들어가죠. 이제 얘가 막 지금 이 공기 이제 들어가는 공기만큼 막 줄기 시작하죠. 이거 호스가 이 호스 아씨 혹시 라이터 있나? 이 호스 여기다 꼽으려고 하면 이 라이터 부셔야 되겠는데. 자, 꼽을게요. 이 꼽을 수 있겠나? 네. 손가락. 요 꼽고 여기 물을 갖다 좀 채워줘라 이게. 여기다 물을 채워야 된대. 그걸 꼽고요. 자 지금 얘가 인구 수위가 막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위 줄죠. 얘가 이제 이에 있는 물이 다 줄고 나니까 얘가 이제 소진되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반대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일로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헤드 청소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뒷방에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차는 거 보이세요? 얘는 공기가 들어가고 일로 지금은 내가 입으로 불지만 헤드 청소를 하게 되면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잉크가 밀려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지금 잉크 막 차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 차잖아 봐 여기. 이렇게 헤드 청소하게 되면 이렇게 뒷방에 이렇게 물이 액체가 차오릅니다. 얘가 차는 게 아니라 얘의 수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놔놓고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 딱 해보면은 기계 다 혼색이 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헤드 청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근데 아이블럭은 왜 이 증상이 안 나느냐? 왜 안 나냐면요 이런 뒷방도 없고요
그냥 아이블록 구조는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잉크 소진시킨 야가 낮은 곳에 있고 저장소가 낮은 곳에 있고 이 높은 곳에 얘가 있어요.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헤드 청소를 아무리 해도 잉크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그냥 이 쪼그라들어 있는 팩에 잉크가 채워져서 팩이 그냥 조금 더 부풀어 날 뿐입니다. 아이블록에서는 뭐 헤드 청소를 몇 번 하든 이런 변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혼색이 난다는 그런 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뒤로 밀어놨다가 진공의 카트리지 속으로 다시 잉크가 채워지고, 잉크가 전진과 후진을 지가 압력이 세면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지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아이블록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증상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괜찮았던 거고, 정화병은 이런 만약에 문제가 난다면 이런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드린 거고요. 자, 요게 말씀드린 정화평의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자, 이게 댐퍼입니다. 댐퍼예요, 댐퍼. 자, 요게 헤드 펌핑을 하는 헤드 카트리지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잉크 저장소, 잉크예요, 잉크입니다. 자, 펌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바람을 넣습니다. 자, 지금 헤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붕치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통에 지금 물이 차는 거 보이세요? 지금은 이 댐퍼에 새 댐퍼였기 때문에 댐퍼 속에 물이 찬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댐퍼 속에 물이 가득 차가 있고 호스에도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면 벌써 지금 노즐로 지금 잉크가 막 나옵니다. 붕치크 청소합니다, 지금. 보니까 막. 자, 붕치크. 자, 댐퍼를 통해서 지금 헤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물이 나오죠? 압력밸브를 사용하게 되면요, 모든 액체는 전진을 해도 후진을 못합니다. 그럼 헤드 청소했는 그 불의 부피 반복 횟수만큼 잉크가 무조건 헤드 노즐을 거쳐서 헤드 청소가 되면서 그 잉크가 다 어디가냐, 페인크통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페인크 수위가 그러니까 기계의 페인크가 너무 빨리 차는 거죠, 이 헤드 청소가. 헤드 청소해버리면은 잉크가 무조건 전진만 하기 때문에. 이봐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벌써 물이 계속 전진해서 나오죠? 헤드 붕치크. 벌써 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고여있는 거? 보이세요? 이 통에 벌써 물이 찼고, 이게. 댐퍼형 공급기가 헤드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페인크에, 뭔데, 이게? 페인크에 잉크가 너무 빨리 차버려요.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원리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벌써 붕쳐지 봐. 근데 지금 누른 만큼 지금 물이 계속 나오잖아, 봐, 이거. 예. 자, 왜냐? 댐퍼는 잉크, 액체가 전진을 해도 후진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정화병 공급기는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지만, 전진을 할 때는 뒷방부터 딸지만 후진을 하게 되면 뒷방부터 잉크가 찬다는 거. 그래서 혼색의 오류가 있고, 댐퍼는 페인크통이 빨리 잉크가 찰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단 공급기나 하단형 공급기, 아무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하단에 저장소가 있는 공급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헤드 청소를 몇 번을 하든 어차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형 공급기는 헤드 청소를 호스를 이렇게 손으로 찝어주죠. 찝어지는 이유가 잉크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지금 어차피 페이스북은 꺼졌습니다. 페이스북은 꺼졌고 어차피 총판사님들밖에 방송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기술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녹화를 끝내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이제 2018년도를 사업해 나갈 아이블록 총판 회의를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